안녕하세요. 아레지나입니다. 소니 엑스트라 베이스라고 하면 아실 분들은 다들 잘 아시죠? 원래 소니 오디오 제품들 중에서 베이스에 특화된 서버 브랜드입니다. 기존의 엑스트라 베이스의 젊은 감성을 더한 얼트 파워 사운드가 이번에 새로 런칭하네요. 56년 역사의 소니 휴대용 오디오가 여전히 낡아 보이지 않는 이유도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덕분입니다. 얼트 파워 사운드의 첫 제품들로는 헤드폰과 스피커가 각각 하나씩 나오고요. 두 제품은 디자인 스타일을 공유해서 세트로 깔맞춤도 잘 됩니다. 소니 로고 마감에서부터 영하고 MG한 느낌이 확 살죠. 얼트 파워 사운드 제품들은 공통적으로 본체에 얼트 버튼을 탑재했습니다. 이 얼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즉시 파워풀한 저음을 즐길 수 있죠. 나이에 따른 소리 선호도 연구에 의하면 젊을수록 저음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음을 추구하는 서버 브랜드로서 저음에 특히 신경을 썼죠. MG를 겨냥하는 라인업답게 가격도 착합니다. 헤드폰은 기존의 동급 엑스트라 베이스 모델과 비슷한 25만 9천 원이고요. 스피커는 더욱 파격적으로 14만 9천 원에 출시됩니다. 오늘 리뷰에서는 얼트웨어 헤드폰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요. 이어서 얼트 필드 1 스피커 리뷰도 공개 예정입니다. 다음 리뷰를 놓치지 않고 보고 싶으시면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얼트 파워 사운드가 추구하는 젊은 감각은 컬러에서부터 느껴집니다. 비슷한 디자인의 밝은 톤이라도 1000X 마크4는 묵직한 크림 톤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는데요. 얼트웨어는 밝은 아이보리 톤으로 훨씬 젊고 산뜻합니다. 디자인이 비슷한데도 컬러 하나만으로도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디자인 디테일 곳곳에도 영한 느낌을 잘 살렸네요. 헤드밴드는 자세히 보면 묘하게 얇고 둥글둥글해져서 귀엽습니다. 바람 소리를 막아주는 윈드 디플렉터를 안쪽까지 넓게 커버한 디테일로 눈에 띄네요. 주요 버튼들은 왼쪽 이어컵 측면에 배치되어 있고요. 소음 제어 전환과 얼트 저음 강화 버튼을 따로 빼서 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재생과 볼륨은 오른쪽 이어컵을 터치 제스처로 조작하고요. 오른쪽 이어컵 전체를 손바닥으로 덮으면 즉시 주변 모드로 바뀌는 퀵 어텐션 모드도 지원합니다. 인터페이스는 소니가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들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죠. 디자인적으로 하나 살짝 아쉬운 점은 이어컵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대신에 이어컵 내부 공간에 좀 더 여유를 줘서 실용성에 중심을 둔 설계고요. 헤드폰을 썼을 때 안에서 귀가 눌리는 분들이 쓰기에 좋아졌네요. 배터리 연속 사용시간 스펙은 노캔을 켠 상태로도 최대 30시간으로 아주 넉넉하고요. 심지어 노이즈 캔슬링을 끄면 무려 최대 50시간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소니 무선 헤드폰의 장점이 전원이 완전히 꺼져도 유선으로 쓸 수 있기도 하죠. 구성품은 기본으로 전용 하드 파우치를 제공해서 가성비가 더 좋게 느껴집니다. 헤드폰을 접어서 납작하게 수납할 수 있어서 휴대성도 좋고요. 케이스 내부에는 케이블을 보관할 수 있는 칸막이까지 있어서 실용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성능 테스트 결과를 설명해 드릴게요. 얼트웨어는 기존의 상급 모델들에 먼저 탑재된 소니 V1 칩셋을 탑재했습니다. 그만큼 성능에도 신경을 쓰는 라인업이죠. 고성능 칩셋 덕분에 기존 자사 동급 모델 대비 차음성이 25%나 좋아졌다고 합니다. 실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1000X 마크4 대비 절반 수준의 가격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제가 테스트하는 환경에서 차음성 평균이 20dB 이상이면 실제로 쓸 때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주파수 특성으로 보면 고음 쪽으로 갈수록 소음 차단력이 점점 좋아지고요. 그래서 엔진 소리보다는 생활 소음 차단에 좀 더 강점을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차음 성능과 주변 소리 성능은 보통 반비례 관계인 편인데요. 얼트웨어도 차음성이 높지는 않은 대신 주변 소리가 크고 자연스럽게 들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이트 노이즈도 소음 제어 성능과 반비례하는 편인데요. 얼트웨어가 강점을 보이는 주변 소리에선 노이즈가 약간 높네요. 반대로 노이즈 캔슬링은 강도가 약한 대신에 노이즈가 확실히 적습니다. 체감되는 노이즈 수준은 조용한 곳에서 쓸 때 주변 소리 모드만 노이즈를 약간 느낄 수 있는 정도네요. 주변 소리 기능은 앱에서 20단계로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고요. 목소리 강조 모드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변 소리를 크게 들을 필요가 없을 때는 소음을 원하는 만큼 낮춰줄 수 있죠. 외부 마이크에 윈드 디플렉터가 넓게 추가되면서 바람 소리 감소 모드는 따로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 소리는 헤드폰 치고는 상당히 잘 잡아줍니다. 심지어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는 역대 측정 제품들 중에 최고로 좋네요. 바람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께도 확실히 좋은 선택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소음 제어 성능을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Transfer is available to page A, B, and R train.
boarding through gate 8. Final call for Qantas flight QF73 to San Francisco, now in its final stage of boarding through gate 8. 이제 연결성에 대해 살펴보죠. 소니 얼트웨어는 두 대의 기기와 동시에 연결하는 멀티포인트 연결을 지원하고요. 음질 우선과 연결 우선 모드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기능성도 좋고 끊김에도 강하죠. 딜레이는 코덱에 따라 0.2초 전후로 충분히 좋습니다. 동영상 볼 때는 딜레이가 거의 체감되지 않을 정도까지 떨어지네요. 무선 신호 강도 역시 충분히 강한 편입니다. 덕분에 음질 우선 모드로 써도 끊김은 웬만하면 없네요. 통화 품질은 1000X 마크4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떨어지긴 한데요. 두 제품의 가격 차이만큼의 마이크 개수 차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죠. 얼트웨어는 소음 억제를 중시한 세팅이라서 목소리를 작게 내면 소음과 같이 억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 소음이 클 때 목소리를 좀 크게 내주면 실제로 쓰는데 큰 문제는 없네요. 지금부터 실제 마이크 음질을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소니 얼트웨어는 통화 품질을 위해 듀얼 빔포밍 마이크와 목소리 인식 기술을 조합했습니다. 통화에만 마이크를 총 5개나 쓰는 1000X 마크4와는 가격 차이만큼의 물량 차이는 있죠. 얼토웨어는 소음 화면에서 소음 억제 세팅을 살짝 더해서 목소리를 좀 크게 내면서 써주면 좋습니다. 1000X 마크4는 반대로 소음 억제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지만 목소리 전달력은 약간 더 좋게 느껴지네요. 이제 사운드에 대해 살펴보죠. 드라이버는 얼트웨어를 위해 최적화된 40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드라이버 사이즈에서도 1000X 마크4와 유사성이 보이죠. 실제 소리 특성은 엑스트라 베이스를 개성하는 브랜드답게 일단 저음이 강력합니다. 측정상으로 주파수 응답의 기울기를 보면 얼트웨어가 확실히 저음 쪽으로 더 기울었죠. 그래도 얼트 기능을 쓰기 전에는 저음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튜닝은 중고음을 기준으로 V자를 그리는 소니 헤드폰 특유의 음색을 비슷하게 공유하네요. 얼트웨어 헤드폰은 베이스 컨트롤을 2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요. 얼트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저음을 확실하게 강조해줍니다. 사실 1단계만 해도 저음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강조되는데요. 2단계는 진짜 머리 전체가 울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저음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강력한 저음을 좋아하는 젊은 분들께 확실히 좋은 기능이네요. 지금부터 두 제품의 실제 소리를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On and on, I feel this way. Ever since you fallen from the sky, I'm in love again. Even though you will never be mine. On and on, I feel this way. Ever since you fallen from the sky, I'm in love again. Even though you will never be mine. 이제 얼트웨어의 음질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음 제어 모드를 껐을 때는 소리가 약간 변하기는 한데요.
그 차이가 미세해서 웬만한 분들은 차이를 크게 느끼기 어려울 겁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3.5mm 케이블로 유선 아날로그 연결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유선 연결을 지원하는 소니 헤드폰들은 전원을 꺼도 소리가 나오죠. 전원을 켠 상태로 유선 연결 시에는 무선 연결과 소리가 거의 똑같습니다. 전원을 끄면 소리가 좀 달라지긴 한데 배터리가 완전히 없을 때도 쓸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어컵 크기가 귀 크기에 딱 맞게 최적화되어 있어서 착용 편차에 따른 소리 차이는 적은 편이네요. 그래서 소리 때문에 특별히 착용 위치에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고주파 왜곡은 소음 제어 기능을 켰을 때 저음 왜곡을 좀 더 잘 보정해주는 차이가 보이네요. 그래서 베이스 컨트롤 기능을 쓸 때는 소음 제어 기능을 켜는 게 음질에 확실히 도움이 되네요. 코덱에 따른 소리 차이는 측정상으로도 미세한 볼륨 차이 말고는 거의 보이지 않고요. LD 코덱을 안 써도 음질은 별 문제 없으니까 코덱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DSE 익스트림은 손실 압축 음원의 고음 정보를 복원해주는 기능이고요. 음원 대역폭이 13kHz 이상일 때부터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다만 이 기능을 켜면 배터리가 더 빨리 닳는 거에 비해 체감적인 차이가 워낙 적고요. 요즘은 스트리밍 음원의 질도 많이 좋아져서 예전보다 중요도가 더욱 줄어든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니 제품 리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DSE 기능은 끄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퀄라이저는 기존 소니 헤드폰들과 마찬가지로 5밴드 EQ와 클리어 베이스를 지원하고요. 얼트 파워 사운드 제품들은 베이스 컨트롤 기능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프리셋마다 얼트 단계가 개별적으로 저장되지 않는 점은 살짝 불편하네요. 추천 EQ는 원래 V자이던 음색을 최대한 플랫하게 보정하는 쪽으로 잡아봤습니다. 얼트웨어에서 가장 튀는 부분이 100Hz인데 EQ로 여기만 눌러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대역을 전부 올려서 100Hz 피크와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EQ를 맞추고 들어보니까 하이파이 헤드폰 같은 좋은 밸런스를 느낄 수 있네요. 제 추천 EQ를 써보시면 훨씬 비싸고 음질 좋은 헤드폰을 쓰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고음 쪽 밴드 두 개는 사실 한두 칸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일부러 약간 낮췄습니다. 젊은 분들일수록 고음에 민감하다 보니까 제 귀를 기준으로 튜닝하면 자극적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 부분은 본인의 청력과 취향에 맞게 적절히 조절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1000X 마크4도 추천 EQ 값을 좀 더 업데이트 해봤고요. 기존 추천값보다 보컬이 더욱 또렷하게 들리도록 개선했습니다. 마크4 유저분들도 새 추천 EQ를 한번 적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추천 EQ를 적용한 실제 소리를 측정 시스템으로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니 얼트웨어에 대해 살펴봤고요.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가격 대비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모델입니다. 꼭 디자인 감성 때문이 아니더라도 가격 대비 성능만 보고 사도 될 만한 헤드폰이고요. 소니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써보고 싶은데 플래그십은 부담스러운 분들께 특히 추천드릴 만하네요. 디자인이 중요한 분들께도 젊은 스타일링과 높은 가성비 면에서 매력을 느낄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어폰과는 다르게 헤드폰은 패션 소품으로서도 상당히 인기 있는 아이템이죠. 이 정도로 세련된 스타일의 깔끔한 마감까지 갖춘 헤드폰은 비슷한 가격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주로 성능 위주로만 제품을 평가하는데도 얼트웨어는 디자인도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네요. 사운드 면에서는 저음이 강조된 시원시원한 V자 사운드가 MZ분들의 입맛에 확실히 잘 맞을 겁니다. 다만 이런 V자 사운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 추천 EQ를 적용하면 소리에 까다로운 분들도 대부분 만족하실 겁니다. 그만큼 이 모델은 추천 EQ에 특히 자신이 있으니까 실제 유저분들은 꼭 한번 써보세요. 얼트웨어 헤드폰 리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조만간 얼트필드 1 스피커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아리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